안녕하세요. 스포츠에라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 한 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은행 같이 갑시다. 첫 번째 경기 고양 소노 대 서울 SK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고양 소노는 최근 KCC 원정 승리를 포함해 2연승에 성공하며 흐름을 끌어올렸다. 시즌 성적 자체는 아직 5할을 밑돌지만 최근 5경기에서 4승을 거두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나이트, 캔바오, 이정현으로 이어지는 빅3의 파괴력은 리그 정상급이다. 공격에서 이정현의 볼 운반과 클러치 해결 능력은 가장 큰 무기다. 홈 경기에서는 특히 득점 페이스가 눈에 띄게 올라간다. 다만 빅3의 자원들의 기복은 여전히 소노의 불안 요소다. 서울 SK는 모비스 원정 승리로 2연승을 기록하며 중상위권을 유지 중이다. 다만 시즌 전체 흐름을 놓고 보면 기대에 비해 아쉬운 성적이다. EASL 병행 일정으로 체력 부담이 크고 부상 이슈도 반복되고 있다. 오원희는 여전히 리그 최상위 수준의 골밑 지배력을 보여주고 있다. 안영준, 오재현, 김낙현 등 국내 자원도 전력 자체는 충분히 탄탄하다. 하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집중력 기복이 자주 드러난다. 전력의 안정감은 SK가 조금 더 앞선다. 하지만 최근 흐름과 홈 분위기는 소노 쪽이 훨씬 좋다. 소노는 1라운드 맞대결에서도 SK를 잡아낸 기억이 있다. 빅3의 공격력이 살아있는 날에는 어떤 팀과도 대등한 승부가 가능하다. 이번 경기는 기대 이상의 접전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경기 서울 삼성 대 KT 소닉붐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서울 삼성은 최근 5경기에서 4패를 당하며 다시 흔들리고 있다. 시즌 성적 자체는 지난 시즌보다는 개선됐지만 기복은 여전히 크다. 니콜슨의 득점력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선수들의 경기별 편차가 너무 크다. 좋은 날과 나쁜 날의 경기력 차이가 리그에서 가장 큰 팀이다. 홈 경기에서는 집중력 회복이 최우선 과제가 된다. KT는 정관장 원정 승리로 연패를 끊고 분위기를 되살렸다. 외국인 3인방의 경기력은 꾸준히 안정적인 편이다. 하윤기, 문정현, 문성원 등 국내 로테이션도 탄탄하다. 다만 김선영의 부상 이탈은 분명한 전력 손실이다. 전체적인 팀 밸런스는 여전히 상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원정에서도 경기 운영이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다. 전력 구성과 시즌 전체 흐름은 KT 쪽이 앞선다. 삼성이 홈 2점을 앞세워 끈질기게 버티겠지만 변수는 제한적이다. 1라운드 맞대결에서도 KT가 웃었다는 점도 참고 요소다. 득점 페이스 역시 KT가 보다 안정적이다. 접전 끝에 결국 원정팀이 웃을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경기 우리은행 대 하나은행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은행은 최하위에 머물러 있지만 전력 자체는 결코 약하지 않다. 김단비는 여전히 리그 최강급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다. 이명관 역시 2옵션으로서 준수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김단비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홈 경기에서는 특유의 압박과 속공 운영이 살아나는 팀이다. 연패 탈출에 대한 동기부여 역시 매우 강하다. 하나은행은 1라운드를 리그 1위로 통과하며 돌풍의 중심에 섰다. 이이지마 사키는 현재 WKBL 최고 수준의 외국인 자원이다. 진한, 김정은, 박소혜 등 국내 선수들의 조화도 매우 좋다. 조직력과 활동량에서 리그 톱 클래스 흐름을 유지 중이다. 다만 원정 경기에서는 공격 기복이 간혹 나타난다. 상대의 강한 압박을 만났을 때 턴오버가 늘어나는 약점도 있다. 순위는 하나은행이 압도적으로 앞선다. 하지만 전력 체급 자체는 우리은행이 결코 밀리지 않는다. 우리은행은 홈에서 훨씬 공격적인 팀이다. 김단비를 중심으로 한 단기 집중력은 여전히 위력적이다. 이번 경기는 예상보다 훨씬 팽팽한 흐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네 번째 경기 한국전력 대 OK금융그룹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은 최근 5경기에서 4승을 거두며 상승세에 올라탔다. 셧아웃 승리 비중이 늘어난 점은 경기력 회복의 핵심 지표다. 베논의 득점력도 점점 안정권에 접어들고 있다. 국내 선수들의 수비 가담과 블로킹 집중력도 좋아졌다. 홈에서는 세트 운영과 리시브 안정감이 더 살아난다.
수비 중심의 안정적인 운영이 강점이다. OK저축은행 역시 2연승으로 흐름을 되살렸다. 디미트로프의 공격 비중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차지완, 정광인 등 국내 선수들의 활약도 긍정적이다. 다만 원정 경기에서는 범실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리시브 흔들릴 경우 전체 전개가 급격히 무너진다. 꾸준함보다는 폭발력 위주의 팀 컬러다. 전력 차는 크지 않은 매치업이다. 두 팀 모두 현재 상승 흐름에 올라타 있다. 풀세트 접전 가능성 역시 충분하다. 홈코트 이점은 한국전력 쪽이 분명한 플러스다. 결국 막판 집중력 싸움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크다. 다섯 번째 경기 GS칼텍스 대 페퍼저축은행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GS칼텍스는 실바 중심의 공격 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지난 시즌보다는 분명 전력이 올라온 모습이다. 하지만 여전히 실바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국내 선수들의 기복이 심해 안정감은 떨어진다. 홈 경기에서는 공격 성공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화력 싸움에서는 언제든 강점을 발휘할 수 있다. 페퍼는 최근 3연패에 빠지며 흐름이 꺾였다. 조이는 여전히 공격에서 팀의 중심 역할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선수들의 결정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 리시브와 수비 조직력도 시즌 초반보다 불안하다. 원정 경기에서는 실책이 늘어나는 경향이 뚜렷하다. 전체적인 팀 에너지가 다소 내려간 상황이다. 두 팀 모두 최근 분위기는 썩 좋지 않다. 전력 균형 역시 큰 차이는 없다. 하지만 홈 경기에서 GS칼텍스의 득점력은 여전히 위협적이다. 실바의 존재감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 결국 화력 싸움에서 홈팀 쪽이 근소하게 앞설 전망이다. 여섯 번째 경기 오만 대 모로코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만은 1차전 패배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경기에서도 두 줄 수비를 기반으로 실점 최소화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역습에서는 스피드를 활용해 모로코의 뒷공간을 노릴 전망이다. 승점 1점 확보만으로도 어느 정도 성과로 평가될 수 있다. 수비 집중력과 활동량이 가장 중요한 경기다. 90분 내내 버티는 운영이 핵심이다. 모로코는 이번 대회 최강 우승 후보팀이다. 유럽파 중심의 전력은 체급부터 확연히 다르다. 1차전 승리로 조기 8강 진출도 눈앞에 두고 있다. 점유율과 공격 전개에서 오만을 압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측면 돌파, 중거리 슛, 세트피스까지 공격 루트가 다양하다. 초반부터 경기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다. 두 팀의 전력 체급차는 매우 뚜렷하다. 오만의 끈끈한 수비는 변수지만 한계 역시 분명하다. 모로코는 다양한 득점 루트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 전반을 버티더라도 후반에는 균열이 생길 확률이 높다. 큰 이변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